11월 9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는 한국 GM 자동차 물동량의 20%가 내년부터 평택 당진항으로 빠져나갈 예정이어서 인천항 위기론이 일고 있습니다. 법인 분리에 반발하는 한국 GM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부평사무소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의회가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임동주 의원은 말의 성찬이 아닌 대체 매립지 선정부터 매듭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참여 의향을 밝힌 인천시내 사립유치원이 37%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재정 차등 지원 카드를 내걸며 압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4개월 후 강교 신도시의 문을 열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서울 대형 로펌들이 수원 입성을 검토하는 등 경기 남부권 법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유럽에서 보편화된 노면 전차 트램이 오는 2022년 수원 시내를 달리게 됩니다.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km 구간에 트램 궤도를 설치할 계획인데 경제성이 높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입니다. 휴대전화도 형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까? 휴대전화로 일행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16도, 흐리며 가끔 비가 내리겠고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인천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면 종합면 그리고 19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한국 GM 소식입니다.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는 한국 GM 자동차 물동량의 약 20%가 내년부터는 평택 당진항으로 빠져나갈 예정이어서 인천항 위기론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인천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한국 GM의 연간 약 30만 대에 이르는 이 수출 자동 차량, 이 가운데 20%인 6만 대가 내년부터는 평택 당진항을 통해서 수출될 예정인데요. 글로벌 GM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 지역 항만업계는 이 물량 이전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엔 자칫 인천항이 공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 일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면 사회면에서는 이 한국 GM 법인 분리를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서 투쟁 중인 한국 GM 노동조합이 부평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점거농성에 어제부터 들어갔다는 소식 함께 다루고 있고요. 점거농성에 앞서서 한국 GM 노조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한국 GM 법인 분리 저지를 위한 부평구의 인허가 불허 요구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내용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인천시의회가 조속한 대책을 박남춘 인천시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 환경녹지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조속히 다른 대체 매립 부지를 확보해서 더 이상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수도권의 공동 매립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즉 조기 종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동주 의원은 이 역대 시장 후보들마다 당선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를 조기 종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내걸고 뽑혔는데 이 당선이 되고 나면 정작 후속 조치는 없더라, 이렇게 꼬집으면서 조속히 조기 종료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연수구가 지역구인 김희철 의원은 이 현장 실무 담당자들이 누구보다도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 여론이나 정치권에 휩쓸지 말고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지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천 시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약 37%만이 이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 처음 학교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는 37%, 그러니까 모두 249곳 가운데 91곳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현업 사립유치원장들은 지금 현재 이 시교육청이 처음 학교를 이용하라 이렇게 강권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직까지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위기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면 종합면입니다. 수원고법, 수원고검 이 4개월 후면 광교신도시에 문을 열고 업무를 개시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법조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는 그런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늘 수원광교신도시에 4개월 후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사건 수임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5대 대형 로펌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상당수 개별 변호사와 법무법인들도 속속 수원으로 입성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제야 법조계의 시장 포화 상태가 빚어지면서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 제야 법조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라는 분위기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 이 보편화돼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대중교통 가운데 노면 전차, 트램인데요. 바로 이런 트램이 오는 2022년이면 수원 시내를 달리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시가 이 같은 트램 그리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트램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약 6km 노선에 걸쳐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은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경제성도 뛰어나고 또 건설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용성이 높다라는 게 수원시의 계획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갈등 관리 방식을 도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겠다라는 게 수원시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손에 쥐고 다니는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의 몸에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 휴대전화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위험한 물건이다, 즉 둔기에 해당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로 술 취한 일행의 머리를 내리쳐서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이 형법상 특수장애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특수장애죄가 인정된다, 즉 휴대전화가 둔기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 법원 판결문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실천, 이 쉽지 않은 화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화를 이끌어낸 아파트가 인천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파트 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찌된 내막인지 또 비결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청라힐 스테이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박덕순 소장 모셨습니다. 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상입니까? 네, 지난 2일 경남 김해에서 환경부 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2018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 촉진 유공 공모 정부 유공자 포상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큰 상이군요. 네. 그런데 이번 시상은요, 이 저탄소 생활 실천에 기여한
시민이나 기업 또는 기관, 이 단체를 아주 엄선해서 포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는 유일하게 총리 표창을 받은 첫 사례라면서요.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상인데요.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공동주택으로서는 저희 아파트가 국내 첫 사례라고 합니다. 비결은 입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97%에 이르는 높은 개별 탄소 포인트제, 2년 연속 입주민의 90%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참여, 지난 2016년부터 단지 피트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에너지 절약 홍보관 운영 등 입주민의 열성적인 동참이 뒷받침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저탄소 생활 실천에 앞장서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아 관리소장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청라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에도 인천 기후 환경 네트워크 그리고 네. 인천시가 주관하는 공모에서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파트로 뽑혀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동안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던 겁니까? 네. 저희 청라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2012년 4월부터 입주하였으며 입주 3년 차인 2014년부터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 해마다 저탄소 생활 실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해 관리 주체와 입주민, 입주자 대표 회의와 합심해서 꾸준히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 등 각 분야에서 세대 전유부와 공용부에서 괄목할 만한 절약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첫 해에는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내부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2015년에는 공용부와 전용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 홍보관 개설,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 교육을 주제로 2016년에는 개별 및 공동주택 탄소 포인트 참여 사업을 주제로 201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을 주제로 설정하여 매년 그에 맞는 세부 계획을 설정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홍보관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주민과 직원들 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에너지 절감 현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에너지 전략 홍보관이 있다. 네. 참 특이하군요. 네. 그런데요, 이 저탄소 생활 문화를 실천하고 또 친환경 기술 도입을 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재정적 또는 행정적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는 아파트 발전에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실제로? 네.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은 인천 기후 환경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에는 에너지 절약 관련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에너지 관련 교육 사업 지원, 각종 홍보부스 지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술 지원 등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아파트에서는 2016년 탄소 발자국 최우수 아파트에 선정되어 상금 300만 원을 수령하여 정문 주출입구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진출입의 편리함을 도모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최우수 아파트에 선정되어 그에 대한 부상으로 빔 프로젝트와 음향시설을 지원받아 입주민에게 한 달에 2번씩 영화를 상영하는 등 입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 행사를 비롯한 제반 운영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금을 굉장히 많이 타셨군요, 자주. 네. 그걸로 주민들이 이제 영화도 볼 수 있도록 네. 여건을 만드셨고 또 LED 전광판도 설치를 했고요. 이런 실질적인 편리함이 있군요. 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막연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캠페인이니까 다 함께 동참합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요즘 사람들이 쉽게 동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저탄소 생활운동은 좋지만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주민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집단적인
집단적인 이 합의 과정, 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끌어내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캠페인이니까 다 같이 동참하자는 논리로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도 또 영위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입주 초기부터 입주자 대표 회의와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 분장이 잘 이루어져 온 점을 바탕으로 입주 3년 차인 2014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더불어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연령층에 참여하는 입주민 행사 등을 개발하고 입주민 간 교류에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사, 노인정과 입주민이 함께하는 봄나들이, 어린이날 기념행사 그림 그리기 대회, 어버이날 음식 나누기 행사, 우리 아파트를 소재로 하는 사진전, 꽃꽂이 강좌,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이 함께하는 동반대회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개별 탄소 포인트제의 경우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계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서 정보 등록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온전하게 파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탄소 포인트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홍보했습니다. 접수 시 직원이 세대를 일일이 방문하였으며 부재 세대가 많아 세대 평균 15회 이상을 방문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현재 세대수 대비 약 97% 이상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된 상태로 전출자까지 포함한 가입자 수는 약 135%가 넘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2016년 인천 서구청에서 탄소 발자국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점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라힐 스테이트 아파트처럼 전국의 다른 많은 아파트에서도 이처럼 이 저탄소 실천 또는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채택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이 관계 당국에 좀 애로사항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싶은 그런 건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활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라든지 참여도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세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상당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전력 보조,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전환 운영, 빗물 저금통 등을 이용한 수자원 절약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더불어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려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 기간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탄소 포인트제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장기간에 걸친 담당 업무 관리 체제가 확립되었으면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탄소 포인트제 참여, 사업 동료 등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친환경 활동을 몸소 실천할 때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삶터와 공동체는 더욱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이 저탄소 단지로 선정이 돼서 종리 표창까지 아파트 단지로는 최초로 받은 청라힐 스테이트. 앞으로 더 많은 저탄소 생활문화 실천을 선도해가는 그런 단지로 우뚝 서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이 실천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내 공동주택 가운데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이 청라힐 스테이트 아파트의 박덕순 관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른을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